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수입니다. 하루가 또 시작되네요. 금요일인데 여러분과 또 금요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차게. 그래서 즐거운 일이 많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친구 있어요? 친구 있으면 좋죠. 친구를 영어로 했을 때 뭔가 좀 소름 돋는 그런 뜻이 있어야 뜻. 소름 돋는 그런 뜻풀이를 한번 짤막하게 전달해 볼게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인으로 손꼽히는 사람이 있어요. 월트 휘트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진정한 친구를 알아보는 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함께할 때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로운 사이다. 자유로운 사이, 그리고 서로의 사소한 변화를 기억해 주는 사이, 그리고 함께 있으면 무궁무진한 영감이 치솟는 사이, 같이 있으면 즐거운 사이죠. enjoy,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는 사이, need,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사이, depend. 결국은 뭐냐? 프렌드라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한 게 풀이 아니야. 풀이. 함께 할 때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로운 사이, 기억해 주는 사이는 remember, 영감이 샘솟는 사이는 idea, 즐거운 사이 enjoy, 그리고 곁에 있어주면은 뭐야? need겠죠. 필요할 때. 그래서 F, R, I, E, N, D 해가지고 friend라는 거예요. friend. 하여튼 첫 글자를 모으니까 프렌드가 되네요. 월트 히트먼이 말한 진정한 친구의 특징 6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해보니까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친구가 휘트먼이 얘기한 6가지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 더할라 역시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너무 상처받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쉬운 점을 고쳐가는 것도 좋은 친구의 덕목일 테니까요. 그렇죠? 프렌드. 여러분들도 프렌드 있죠? 그러면 또 한번 다양한 소식들을 한번 전달토록 해볼게요. 시진핑. 우리 중국 국가 주석이라고 하죠. 시진핑. 오는 28일에 보니까 미국 반도체 업체 퀄컴, 그리고 독일 자동차 업체 BMW,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등 글로벌 기업 CEO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로이터에서는 정통한 소식통 2명을 이용해서 시 주석이 오는 28일 베이징에서 글로벌 기업 CEO들과 회동할 예정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시 주석하고 글로벌 CEO들의 회동은 미국의 대중국 관세 조치로 인해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고 투자 감소 속에서 외국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전략적 노력의 일환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이번 만남은 지난 23일, 24일에서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 발전 포럼 이후로 이뤄졌는데, 치 주석은 글로벌 CEO들과 회동 자리에서 중국의 대외 개방 의지를 직접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리창 총리는 CDF에서 시장 개방 확대를 강조하고 이 불안정성과 불확실성 증가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촉구하고 보다 적극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펼칠 거라고 합니다. 당시 애플하고 화이자 마스터카드, 카길 등 글로벌 기업 경영진들은 CDF 기간에 중국 상무부 관계자들과 별도 회의를 진행했는데, 이번에 시 주석과 글로벌 CEO들과의 회동도 이 같은 흐름에서 진행됩니다. 시 주석은 지난해도 CDF 이틀 뒤에 포럼에 참가했던 미국 기업 CEO들하고 학계 인사들과 만난 적이 있어요. 당시 시 주석은 미국을 포함해서 각국 기업에 더 넓은 발전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직접 투자 유치에 나섰는데, 앞서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시 주석이 올해도 CDF에 참가하는 글로벌 기업 CEO 가운데 약 20명, 그리고 28일께 만날 계획으로 이제 참석자 명단을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중국 출장 중인 이재용 회장이 시 주석과의 회동에 참석할지가 관심사입니다. 이 회장은 2년 만에 CDF 참석을 했는데, 샤오미 전기차 공장과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죠. BYD, 이 BYD 본사를 방문하는 등 중국에서 전장 사업 확대 행보를 이어갑니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글로벌 기업과 소통을 늘리는 배경에는 외국인 직접 투자의 급격한 감소가 있어요. 작년에 FDI가 전년 대비 27.1%나 감소했네요.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이후 최대 하락폭입니다.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니까 중국도 답답한가 봅니다. 최근에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생산 거점을 중국 외 지역으로 이동시킵니다. 중국 내 컨설팅하고 기업조사 기관에 대한 대조적인 단속도 일부 외국 기업들의 경계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로이터는 테슬라랑 BYD, 샤오미 등 중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일부 빼앗기고 있음에도 중국은 여전히 BMW, 메르세데스, 폭스바겐을 비롯해서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최대 시장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오는 4월 3일부터 수입차에 대해서 새로운 25% 관세 부과를 발표한 이후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중국 시장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하는 분석이죠. 이재용 회장이 이용하는 전세기가 27일 중국 선전을 떠나가지고 베이징에 안착을 했습니다. 28일 시진핑 주석이 해외 기업 CEO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회장이 함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고 어깨에 따르면 이 회장의 전세기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선전을 이룩해서 약 3시간 후에 베이징 착륙했고 이 비행기의 최근 운항 기록 보니까 이달 22일 서울 김포공항을 떠나서 베이징에 도착한 뒤에 이틀 뒤에 24일 베이징에서 선전으로 이동했고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왔네요. 이 기간 이 회장은 23일 중국의 고위급 발전 포럼에 참석했고 이튿날 선전으로 옮겨서 세계적인 전기차 회사죠. BYD 본사를 찾았고요. 비행기 이동 기록과 이 회장의 동선이 정확히 들어맞는 만큼 전세기에 이 회장이 탑승해서 현재 베이징에 체류 중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삼성자 관계자는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전용기가 베이징으로 복귀한 시점이 절묘하네요. 파이낸스 타임스하고 로이터에서는 시 주석과 CDF에 참가한 BMW, 메르세데스 벤츠, 퀄컴 등 일부 해외 기업 CEO들이 28일 만날 거라고 보도한다고 했죠. 이 회장도 마치 기업인 명단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전세기가 회동 전날 베이징에 돌아온 만큼 이 회장이 시 주석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회장의 방중 기간에 한국에서는 그가 직접 챙길 만한 중대 사안이 있었는데 현지 사정으로 귀국하지 못했고 이 역시 시 주석과의 만남이 임박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회장은 이번에 방중 기간 삼성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광폭 행보에 나섰습니다. 공개된 일정만 보니까 중국의 대표 IT 기업 샤오미 창업자 레이진하고 샤오미 전기차 공장 둘러봤고 세계적인 전기차 회사 BYD 찾았고 이 전장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는 삼성으로서는 꼭 챙겨야 할 잠재 고객으로 꼽히는 회사들이죠. 그래서 CDF에 참가한 팀쿡 애플 CEO, 그리고 브로드컴 CEO, 그리고 퀄컴 CEO, BMW 회장 등 글로벌 리더들하고 만나서 협력을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이 밖에 현재 있는 다양한 로봇과 AI 유망 기업들과 미팅했을 것으로 관측이 돼요. 업계에서는 이 회장과 시 주석의 만남이 성사될 경우에는 투자 등의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는데 시 주석은 중국의 대외 개방 의지를 직접 피력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가 26일 날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자동차에 25% 관세 때린다고 했잖아요. 다음은 반도체가 될 거라는 분위기도 있어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1, 2위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재 미국 내 메모리 반도체 공장이 없어서 이제 수출에 타격이 예상되는데 트럼프는 이날 자동차에 대해서 25%의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서 반도체, 목재, 의약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확인하네요. 특히 한국의 또 다른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대해서 품목별 관세가 확정돼서 부과될 경우 자동차랑 함께 한국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는 한국의 주력인 메모리 부분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미국 현재 메모리 생산 설비를 갖춘 만년 3위 업체 마이크론이 수혜를 입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 비율 중 메모리 분야가 80%에 육박하죠. 관세를 피하기 위해선 현지 공장이 있어야만 하는데 삼성과 하이닉스 모두 미국에 가동 중이거나 가동 예정인 그런 공장이 파운드리 시설이거나 패키징입니다. 반면에 마이크론은 내년부터 미국에서 본격적인 메모리 생산에 돌입할 거라고 하네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데 메모리까지 투자하러 가는 것은 한국 생산 공장을 문 닫으라고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트럼프가 좀 똘끼가 있어가지고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